두 번째 유형이죠. 교재는 13쪽. 그래서 이제 짱 쉬운 13쪽에 직선의 방정식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사실 직선의 방정식을 다 하긴 했어. 하나 빼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빼고는 다 했어. 근데 그 친구는 조금 어렵게 나오려면 빡세게 나와요. 그래서 어렵게 나오려면 빡세게 나와서 그거는 다음 주 목요일날 바라볼 거고,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까지 하면 토요일날 이것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거든요. 토요일날은.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은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나갈 거야. 다음 주 토요일은. 알겠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좀 나가고 나서 그 다음 주 토요일날 원의 방정식이랑 같이 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원의 방정식은 좀 내용이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내용이 좀 많이 중요해서 원의 방정식을 다음 주 하루에 다 보진 않을 거고 두 타임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이 책 자체도 원의 방정식은 유형이 두 개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유형이 두 개라는 건 뭐 말 안 해도 아시다시피 그냥 겁나 중요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겁나 어렵다고 자부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잘 연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연습이 다 되고 나면 1단원이 끝납니다. 그럼 1단원이 언제쯤 끝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다다음 주? 빠르면 다다음 주. 늦어도 광복절 전엔 끝납니다. 그럼 광복절 전에 끝내면 아마 9월 첫째 주까지는 아마 그 진도로 나가도 돼요. 너네가 어차피 시험이 10월 12일 막 이때 봐. 그러니까 대부분 다 늦어, 이번에 시험이.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때 명제까지 좀 다 빼놔야 돼요, 지금. 그래서 명제 웬만한 것까지 좀 다 빼놔야 니네가 그 10월 둘째 주에 시험을 보고 나서 정확하게 5주 남거든? 4주 정도? 4주에서 5주 사이? 그 정도 남는데, 그때 우리가 함수 남은 거랑 그 절대부등식을 다 끝내버리려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명제까지 좀 다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9월 초까지 진도를 좀 나갈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야. 그리고 공통수학 2가 예전에는 좀 내용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얘네가 넘어오게 되면서 특히 이 도형의 방정식이 넘어오면서 그냥 내용이 겁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얘가 넘어오면서 내용이 좀 많아진 거라서 2학기 내용이.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랑은 좀 다르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 1학기 때는 너네가 뭐 학원에 다녀봤으면 알겠지만 11월부터 하잖아요. 못해도 다 11월부터 해버리니까 엄청 길게 준비한단 말이야, 공통수학 1은. 그치? 그러니까 공통수학 1은 애들이 다 잘해. 되게 길게 준비하니까. 물론 아닌 애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해. 근데 공통수학 2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점수가 본격적으로 꼬꾸라지기 시작해요. 제대로 공부 안 해놓은 애들은. 왜냐면 급하게 준비하니까. 됐지?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할 때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기본 문제들 맛보기라고 되어 있는 코너가 있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면 걔네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니네가 다 한번 풀어봐. 알겠지? 그래서 내가 오늘 기출문제 풀어주고 나면은 적어도 다 풀어. 근데 너네가 오늘 집에 가서도 풀 수 있는 번호가 딱 몇 번까지일 거냐면 체크 좀 해놔봐. 14쪽에 9번까지만 풀 수 있습니다. 10번, 11번, 12번은 10번, 11번, 12번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서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걔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푸시면 되고 10번, 11번, 12번은 다음 주 수업 배우고 나면 풀 수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우라는 건 아니고 지금 풀진 않아도 된다는 거. 알겠죠? 지금 풀진 않아도 된다는 거. 거기까지 좀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까지의 문제들을 내가 좀 스캔을 해왔어요. 풀어줄 게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13번 기출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출문제는 다 풀어줄 거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부터 우리가 푸는 방법들만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면서 봅시다.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쉬워서 우리가 본 교재에서 이미 한 번쯤 연습해봤던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번부터 오늘 내가 봐줄 문제는 딱 여기 20번까지만 봐줄 거야. 왜냐면 여기 있는 21번부터는 또 점과 직선 사이에 걸려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 아직.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1번, 22번, 23번, 24번까지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배우고 나고 거기에 응용 문제까지 다 풀고 나면 그때 응용 문제까지 다 풀고 나면 그때 좀 건들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 할 때 얘네들 좀 같이 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오늘 내가 13번부터 20번까지니까 금방 끝날걸? 일찍 끝내면? 만약에 일찍 끝내면 자습을 줄까? 아, 지금 여기 표정이 알만한 인간이 왜 그런 딜을 거는가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지금 알만한 인간이 그지? 갑시다 집에. 어차피 니네는 집에 가고 나는 집에 못 가지만 나는 못 가지만 갑시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총 8문제만 보면 됩니다, 오늘은. 맞지? 기출문제 8문제, 그리고 예상문제에서 하나, 수직이 등분사. 그럼 9문제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9문제만 보면 되니까 금방 갈게요. 봅시다. 자, 여기 멘트 보는 순간 우리 멘트가 너무 좋아요. 왜? 기울기가 얼마라고 대놓고 주어졌기 때문에 2.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울기 주어진 식이니까 y는으로 가야 돼?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일반형으로 가야 돼? 표준형 아니면 일반형? 둘 중에 뭐야? y는으로 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기울기 보는 순간 y는, 자, 우리는 몇 x입니까? 그래서 그렇지, 2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은 뭔지 모르죠. 그럼 여기는 상수항을 찾아주기 위해서 얘가 지나는 점을 찾는데 얘가 이 둘에 무슨 점을 지나고 있답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친구,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3,4, 그 다음에 나는 5,2 얘네들의 중점을 지난다.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돼요. 그럼 얘네들 중점 구하면 얘 중점이 몇 컴마 몇이니까? 1,3이니까. 그쵸? 그럼 여기는 1,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K가 나와야 안 나와요? 대입하는 순간? 나오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K값 나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정리하면 그래서 Y는 3. 그때 X는 1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2 더하기 K. 이거 이용해서 K 찾아주게 되면 돼요. K 얼마야? 그러니까 K는 1.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x 더하기 1이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저렇게 바꿔달라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럼 한쪽으로 몰아야 돼? 안 몰아야 돼? 몰아야 되는데 상수항이 플러스가 되도록 몰아야 돼?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도록 몰아야 돼? 그래, 그럼 y가 옮겨야 돼? 아니면 x가 옮겨야 돼? 그러니까 y만 옮겨서 a, b 결정해주면 돼요. 끝났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쉬운 문제였으니까 13번은 이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고 이런 게 몇 쪽이게? 맞아요. 진짜 이건 1쪽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우리가 시간 뺏기고 어려워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것까지 잡아주면서 14번 보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네. 자, 어느 멘트가 지금 이제 마음에 딱 와닿아요. 지금 보니까 딱 비수가 날아와 꽂혔어. 바로 어떤 멘트? 그렇지, 동그라미, 평행. 그럼 여기 평행을 보는 순간 니네 문제에서 이렇게 캐치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캐치해서 평행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로 떠올려. 뭐가 같은 거야? 기울기가 같은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또 너무 고맙게도 y는으로 줬지. 그럼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야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얘 기울기 2야. 맞아, 2x.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식을 쓰게 되면 그래서 y는 몇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x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2x에다가 상수 더해주면 되는데 그 상수가 2,5. 이게 대입하면 끝났잖아.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제 길기를 이렇게 대놓고 주지 않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평행이라는 단어를 주듯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평행보다는 뭐니까? 수직을 더 많이 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수직을 이용해서 주든 어쨌든 기울기를 주기 위해서 발악을 할 거야. 그러면 뭐야? 그냥 찾아줘. 그럼 금방 끝나잖아. 됐죠? 그래서 14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15번도 많이 나오는데 교육청은 이런 거 좋아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은 이런 거 좋아하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문제딱 읽으면은 이거 딱 봐봐. 직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직선이 누군지는 알아야겠어? 아니면 몰라야겠어? 그러다 보니까 직선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직선 찾으려면은 적어도 기울기도 찾아야 되고 맞아 여기까지는요? y절편도 찾아야 되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문제를 읽었더니 그 y절편과 기울기가 뭔지 알겠어? 아니면 모르겠어? 모르겠지. 특히 뭘 모르겠지? 정확하게? 기울기를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뭐야? 아하,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직선 방정식을 원하는 것 같으니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직선은 특징이 있어. 왜? 얘네 두 점을 지나지만 이 두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우리는 몇 컴마 몇 도 지난다라고 볼 수 있냐면 y축에서 만난다라는 얘기 자체가 얘도 지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요 직선이 지나고 있는 점 3개를 알려준 거야. 몇 컴마면 몇 컴마면 몇 컴마를 알려준 거야? 그리고 0,5까지 이렇게 3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직선이 지나는 점을 알려줬고 그 지나는 점이 지금 현재 나는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2,a 그 다음에 나는 0,5잖아. 그럼 어차피 세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직선이야. 그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라고. 그러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은 아무거나 2개 잡았을 때 나오게 되는 그 친구의 기울기가 무조건 같다는 얘기니까 아니면 다르다는 얘기니까 기울기가 무조건 같을 거란 얘기니까 그러면 오히려 여기 숫자로만 돼 있는 저 친구 2개를 잡아서 얘네들의 기울기를 구해줘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1번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을 거고 그 기울기를 나는 여기는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0,5 얘네들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끄덕끄덕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기울기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뭐분의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가 뭐분의 뭐예요? 그치?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그러니까 0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분의 5에서 2 빼준 거 이거지. 그럼 얘 계산해주게 되면 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 그래서 기울기는 3 이렇게 되는 거지. 끝났잖아. 그럼 기울기가 3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직선의 식이 y는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지. 그럼 얘가 몇 x? 3x 거기에서 y 절편을 줬게 아니면 안 줬게 보니까 줬어. y축과 만나는 점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 그치. 그때 이 친구가 몇 컴마 몇을 지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 얘가 유일하게 지나고 있는 또 다른 점이 2,a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답은 나와야 안 나와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찾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5번은 이렇게 잡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문제를 뜯어보면 알겠지만 이 두 점도 지나지만 얘에서도 만난다는 얘기는 얘도 어차피 지나는 거니까 그러면 오히려 숫자 2개 문자 하나 준 거야.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구해도 된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 돼요. 보통.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16번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는데 좌표 평면에서 두 직선이 뭐 하는 점? 쟤네들이 뭐 하는 점? 만나는 점과 점 몇 컴마 몇을 지나는? 4,0을 같이 지나고 있는 직선의 무슨 절편 찾기 싸움이에요? y 절편 찾으랍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얘네 둘의 교점을 찾아야 되겠다 아니면 찾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야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감 잡혔지. 그럼 교점 찾으러 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x-2y는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었군. 이거 하나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도 6 넘어가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는 2x 더하기 y 계산해 주게 되면 얘가 6이 되었을 때 얘네가 어차피 교점을 구하는 게 목표야. 그럼 얘네들의 교점을 찾는 것이 목표라면 그럼 얘네들의 공통적인 뭐를 찾아주는 거랑 같은 말이 될 거니까 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해를 찾아주는 거랑 같은 말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얘네들의 교점을 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주는 거랑 같던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주면 돼? 아니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돼.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거니까 위에다가 2를 곱하든 아니면 밑에다가 2를 곱하든 어쨌든 우리가 한쪽에다가 2를 곱해주기만 하면 계산은 되겠네요. 여기까지 얘기해줄 수 있는 거잖아. 가볍게. 맞지?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얘네들 계산하게 되니까 따라서 그래서 위에 거부터 정리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2를 안 곱할게요. 그래서 나는 x-2y가 그래서 마이너스 2다. 밑에 거에다 2를 곱하면 그래서 나는 4x 더하기 2y가 그래서 얘가 12가 되니까 그럼 얘네 더해주면 돼 아니면 빼주면 돼. 그러니까 더해야지. 2y를 죽이는 거 더해야죠. 그래서 얘들 더해서 만들어낸 5x가 얼마니까 그래서 10이니까 그래서 x가 얼마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x 얼마? x2. 그럼 y값 얼마가 되겠습니까? x 대신에 2 집어넣으니까 y값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지. 즉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교점인데 그 교점이 지금 이제 몇 컴마 몇이냐면 2,2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돼. y절편 또한 어차피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찾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에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했을 때 그럼 나는 기울기나 뭐 이런 걸 준 거야 아니면 안 준 거야? 보아하니까 기울기를? 안 줬어. 하지만 얘가 지나고 있는 점 몇 개는 알려줬으니까. 2개는 알려줬으니까. 그럼 나는 여기는 2,2와 그럼 나는 여기는 4,0 얘네들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자, 한 번만 리뷰해 봅시다. 됐습니까? 아까 앞에서도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리뷰해 봅시다. 그럼 뭐부터 찾아야 돼?
기울기를 먼저 찾는 거야. 숫자 줬으니까 기울기는 그냥 당연히 뭐로 나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숫자로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울기를 찾고 그러면은 기울기 정도까지만 찾자. 그럼 기울기 뭐분의 뭐예요? 그러니까 얘는 4빼기 2분의 그치 4-2분의 0 그치 빼는 순서 지켜서 0-2 그러니까 2분의 -2니까 -1 이게 기울기 그치?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직선이 y는 -x 더하기 상수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때려 넣으면 k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럼 y절편은 어차피 누구니까? x가 0일 때 y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식으로 딱 얘기하면 그게 누구야? k야 k. 이 k가 y절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만 찾으면 사실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k만 찾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찾는 거야. 시간 줄일 수 있는 건 확실히 줄여. 지금 여기 있는 요 간단한 문제들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16번까지는 막 그렇게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다 몇 점짜리야? 그러니까 교육청 기출 문제라는데. 3점 그치? 이거 누가 봐도 3점 같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막 4점으로 갈 만한 그런 이제 깜냥이 되진 않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4점 분량은 아니야. 3점 정도? 너무 어렵게 나왔다.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 싶으면 2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2점으로도 나온 적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쉬운 거. 됐죠?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이러던데? 그래도 17번은 조금 까다로우니까. 이건 우리 다시 한 번 더 떠올려보자 이거죠. 됐죠? 우리 이거 문제 잘 풀려면 언제 배웠던 거 떠올리면 되게? 중이? 뭘 중이야? 이거 다 해줬는데. 화요일 거 복습 안 했나? 화요일 거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잘하냐고? 어제 다른 학원에서 니네 화요일에 나간 내용을 똑같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알죠? 똑같이 어제 했거든요. 본교재에 있었어. 본교재에 있었어. 니네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가란 말이야. 이런 문제들 나오면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가 이제 짱 쉬운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건 이런 문제들이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물론 이게 짱 쉬운이라고 하지만 진짜 쉬운 것만 넣어놨냐? 그럼 니네 재미없으니까 이 문제집이 그렇게 쉬운 것만 넣어놓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이 정도 난이도는 그래도 꽤 많이 맞춘다는 내용이야. 애들이 시중 문제집에서 연습을 뒤지게 많이 하고 오니까. 됐어? 그러니까 애들이 겁나게 연습을 하고 와서 맞추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치. 이 정도는 틀리시면 안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이런 문제들을 보는 순간 내가 뭐 하라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이거 글로 이해하라고 아니면 그림으로 이해하라고? 그림을 그리라고. 왜? 그래야 보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내가 점 3개 아무거나 아무데나 찍어도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상관없어요. 왜? 이해하는 거. 어차피 니네가 이해하는 용도로만 보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니네 솔직히 이해해봐. 이거 서술형으로 하면은 서술형은 무조건 좌표평면 제대로 그려야 되고요. 서술형에서는 좌표평면 제대로 그려야 된다. 안 그려도 돼요. 근데 서술형 문제로 나왔을 때는 좌표평면을 만약에 그려서 우리가 파악하고 싶으면 제대로 그려. 서술형은. 근데 단답형으로 주거나 객관식으로 주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림으로 보는 게 짱이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대충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뒤집는 거야. 어차피 얘 뒤집어봤자 도형이 바뀌진 않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A점이 그냥 3,4 이렇게 있는 거고 B가 뭐 대충 여기 있었대요. 지금 현재 나는 -4, -3 그리고 C가 대충 여기 있었답니다. 그래서 C가 지금 현재 나는 2, -5 그냥 니네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그린 거야. 상식 파괴해서. 됐지? 그럼 요렇게 해서 삼각형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요렇게 주어져 있는 게 삼각형 되시겠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점 어디를 지나게 만들어 달라는 게 두 번째인데 여기. 그럼 여기를 지나게 하면서 우리는 삼각형이 새로 쪼개졌을 때 그 쪼개지게 되는 삼각형의 넓이를 몇 등분 해줬으면 좋겠다니까. 그럼 여기 2등분. 근데 얘가 지금 현재 보면은 꼭지각이지. 그럼 여기는 꼭지각을 지나고 있는 요 직선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결국 우리는 누구만 잘 잡아주기만 하면은 문제 없다 그랬으니까. 그치? 밑변의 길이비, 즉 꼭지각이 봐줘보고 있었던 꼭지각이 연결될 수 있었던 그 직선에만 잘 주목하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어차피 여기 평행선을 그리게 되면 높이가 똑같다라는 걸 인정을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높이가 같다라는 것까지 인정이 돼버리게 되면 그 다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보이지. 그럼 그 다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그럼 바로 뭐야? 그러면 그치, 넓이는 밑변의 길이비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고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 b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요 삼각형의 넓이 b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려지게 되면서 만들어지게 된 여기는 점 D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여기 삼각형 두 개, 즉 우리는 A, B, D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A, C, D 얘네들의 넓이 b는 결국 equal, 같은 거죠. 누구랑 같은 거예요? 밑변. 다시 BD, CD의 길이 b랑 같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넓이 b가 BD의 선분의 길이와 CD의 선분의 길이랑 같으면 되는데. 맞아? 근데 얘가 이제 몇 등분 됐으면 좋겠다니까. 이게 이제 몇 등분대라니까. 2등분대라는 거는 결국 얘네들이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 아니면 다르다는 얘기야? 같으려면 그럼 얘네들을 비례식으로 가져오게 되면 몇 대 몇이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이게 1대1이 된다는 소리니까 그럼 여기서 유일하게 겹친 게 점 D죠. 그럼 여기는 점 D가 이제 내분점이 되는 것까지는 보여줄 수 있지. 그때 여기는 요 내분점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잡아주게 되는 그 내분점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분 BC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나는 선분 BC에 몇 대면 내분점이 된다라는 것까지 잡아주게 되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뭐야? 중점. 여기까지 연결해야지. 그래서 이 내분점이 우리는 BC의 중점. 바로 구합니다. X값 얼마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Y 값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직선은 실제로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점을 지나고 있는, 즉 어디랑 어디를 지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가 된 거냐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원했던 따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분석한 걸 가지고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원했던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요 직선을 구할 때는 결국 두 개의 좌표 바로 3,4와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동시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얘네들을 동시에 지나는 방정식이 되더라. 여기까지 생각해주게 되면은 끝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두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찾는 거는 이제 쉬우니까 거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배운 것들을 어떻게 연결지을까라는 거를 보는 건 그냥 그거예요. 많이 바라보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얘기하는 바를 그대로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거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네. 됐죠? 자, 그럼 17번은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18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몇 가지게요? 두 가지. 그쵸, 두 가지예요, 진짜로. 그럼 첫 번째, 뭐로 판단하는 방법이 이게 어차피 요 두 직선이 수직이래. 이거 교육청 기출 문제래요. 진짜 교육청에서 이렇게 냈다는 거잖아. 3점짜리로 냈을 거거든? 2점은 아닌 것 같고, 누가 봐도. 그럼 여기 3점짜리로 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봐봐. 그럼 첫 번째, 얘네들을 푸는 방법은 결국 수직 조건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 기울기 관계다, 아니면은 여기 있는 요 일반형의 시계 관계다. 제일 많이 쓰는 건 기울기 관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쓰게 되는 거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기울기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기울기 관계를 이용하자 수직의 연결을 지어. 그럼 수직 보는 순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기울기 관계로 보겠다는 건 무조건 기울기의 곱을 보겠다는 거고,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요 기울기의 곱이 나는 마이너스 1이 되거라.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야. 됐어? 그러려면 저기 앞에 있는 직선 자체가 기울기를 포함한 식이니까 아니면 식이 아니니까 이거 자체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모은 건 기울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아무리 아름답게 생겼잖아. 이 라인 이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y는에 대해서 정리된 거 아니면 다 기울기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기울기를 파악해주기 위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걸로 쓰겠어. 난 이거를 이용할 거야. 라고 해서 전략이 여기까지 딱 수립이 되셨다면 그럼 이렇게 전략이 수립되는 그 순간부터 얘도 뭐 해야 되냐면 y에 대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됐어? 네. 그럼 얘 y에 대해 정리한다. 누구만 넘기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y만 넘기면 되잖아. 됐어? 네. 그렇게 해서 기울기를 찾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는 그렇죠. 근데 이거 보고 설레가지고 그냥 무조건 기울기예요 이러지 말라고. 됐지? 얘 한정이라고. 이것만 가능하다고. 알겠지?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2 더하기 k의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0은 0이다. 그럼 얘네들을 y는으로 정리할 거니까 y만 넘어가서 우리는 2 더하기 k의 x 거기에 마이너스 12분.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끝인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기울기를 찾는 거야. 누구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울기가 누구야? 2 더하기 k가 기울기야. 그래, 네 이름 기울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너가 기울기야. 그러면 너는 기울기인데 여기서 기울기를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었대? 오호, 그럼 끝났네? 그럼 우린 여기에서 얘랑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한 게 결국 마이너스 얼마가 됐으면 좋겠대? 그거 쓰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2 더하기 k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서 만들어준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 되거라. 이거야. 그럼 마이너스 정도는 우리가 넘겨도 되고 3 정도도 넘겨도 되지.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 정리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2 더하기 k만 남을 거고 얘가 3 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k값 찾으면 돼요. 정답 얼마? 1. 이렇게 찾는 방법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지만 두 번째 그냥 일반형으로 봐도 돼? 아니면 안 돼? 그치, 이거야. 그러니까 기울기 관계를 쓰지 않겠다. 즉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빵. 근데 여기 있는 요 a, b, c는 뭐만 아니면 되냐면 분수만 아니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a, b, c는 분수가 아닌 분수가 아닌 실수?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분수가 아닌 실수이면 돼. 왜냐면 루트인 경우는 있어요. 그럼 이게 일반형이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활용한다 했을 때는 우리는 뭘 이용하면 돼요? 수직 관계를 증명해 주는 거는 뭘 이용하는 것밖에 없어. 합은 그거 쓰는 거야. 각 개수의 곱의 합. 그러니까 x 개수의 곱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y 개수의 곱이 있을 건데 얘네들의 곱의 합을 구했더니 이게 0이다. 이거 쓰는 거야. 연결을 이렇게 하는 거야. 링크를 지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연결을 다 지어주게 되면 사실상 끝났잖아. 왜?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건들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얘는 없어. 근데 얘는 쟤를 건드려야 돼, 지금은. 그러니까 얘는 냅두고 얘를 건들기 위하여 얘를 어쨌든 우리 분수에 있는 거, 즉 분모부터 살릴 거야? 아니면 분모부터 날려버릴 거야? 분모부터 날려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냥 냅둬.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2 더하기 k의 x에 나는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은 0과 얘 분수부터 날려버릴 거니까 양변에다가 얼마를 곱해주게 되면서 3을 곱하면서 여기 나오는 3y는 그때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니까? 3이니까 이걸 한쪽으로 다시 모른다고. 됐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뭐든 네 자유인데 어쨌든 x가 플러스가 되는 게 여기선 가장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x가 플러스가 되도록 몰아주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쪽 왼쪽으로 다 모으니까 그래서 20 정리하면 얘가 x 더하기 3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그래서 0이다. 이렇게 잡아준 요 두 개의 식이 지금 수직관계야. 이거 보여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의 x 개수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얘 1과 2 더하기 k 곱해준 거랑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3과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얼마죠? 마이너스 3을 더해준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얘 마이너스 1과 3을 곱해서 더해준 것이 그래서 얼마가 된다는 걸 이용하면 돼요. 계산 결과 똑같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같은 계산 결과를 갖게 되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 쓰시면 돼요. 됐죠? 어차피 뭐가 더 편하다, 뭐가 더 불편하다는 없어. 지금 저렇게 혼합형으로 섞여 있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혼합형으로 돼 있는 거는요. 그냥 진짜 뭐 하면 돼? 진짜 둘 중에 아무거나 쓰는데 그날 기억나는 걸로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날 갑자기 저게 기억났다. 그럼 저걸로 쓰면 되는 거고 전날 갑자기 이게 기억나버렸어. 그럼 이걸로 푸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버벅될 필요는 없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버벅대진 않아도 돼.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 쪼이지 마시고 18번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자, 이 친구 보는 순간 니네가 괜히 뭐해?
이런 문제들은. 졸아요. 그쵸? 괜히 쫄아요. 왜 쫄까? 그치? 뭔가 하는 말이 많아. 그쵸? 근데 이런 문제들은요, 뭐 하는 문제라 그랬어, 내가? 끊어읽기를 잘해야 돼. 왜 끊어읽기를 잘해야 된다 그랬지? 필요한 부분은 모르겠어. 그것도 그건데, 정확하게 이유를 대봐. 왜 끊어읽기를 잘해야 될까? 차근차근은 차근차근 해야 돼서? 뭐, 맞긴 한데, 쓰는 단계를 말하는 뭐, 맞기는 한데, 왜 끊어읽기에 내가 집중하라 그랬니? 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답은 아니야. 왜 내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다른 과목 끊어기 위해서. 아이씨, 뭘 여기서 다른 과목이가 왜 나와? 나는 수학인데. 다른 과목이랑 뭘 연결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문장들이 다 하나의 정보예요. 그러니까 조건들을 되게 많이 준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조건을 분류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어읽기 하라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이런 게 교육청 기출이고 내가 알기로 이런 문제가 좀 옛날 문제 스타일이기는 해요. 간혹 나오기는 하고 있는. 근데 이런 문제들인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내신은 엄청 나와요. 내신에서 무조건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목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내는 문제고요. 다 되고 있는 문제들이고 특목고면은 이게 이쪽 후반에 깔려요, 보통. 특목고에서. 그러면 일반고잖아. 어디에 깔린다는 얘기야? 틀리고 빡세고 싶어. 이쪽. 3, 4쪽에 깔렸으면 좋겠지만 이쪽 후반에 깔려요, 똑같이. 왜냐면은 생각해봐. 외고 애들이 수학을 잘할까? 잘해요. 걔네들은 잘해요. 야, 니네 중학교 때 생각해봐. 선행 겁나 돌리는 애들이 외고 가지 않아? 특히 인천 외고는? 네. 왜 인천 외고는 왜 선행 많이 하는 애들이 가냐면 걔네는 학교 부교재가 자이스토리거든. 그 자이스토리에 이런 문제들 겁나 많거든. 인천 외고가 무조건 나오거든. 다른 학교들은 잘 안 내더라도 인천 외고는 꼭 내거든. 근데 밑줄 외고도 나와요. 걔네들은 교과서 수업을 안 하잖아요. 걔네는 그걸로 수업하거든. 수학의 바이블 개념은. 걔는 그게 교과서야. 수학의 바이블 개념은.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그걸로 수업해요. 근데 그 수학의 바이블 개념은 자체가 이런 문제들을 좋아해요. 연습 문제 이게 엄청 꼭 있거든. 하늘고도 수학의 바이블 개념원으로 수업하잖아요. 하늘고도 수학의 바이블 개념원으로 수업하고 포스코고도 그렇다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수학의 바이블 개념원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 쓰는데 그럼 우리는 왜 그거 안 써? 하자면 어차피 내 책이 그거를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시중문제집을 다 참고해서 만들었으니까 난 안 쓰는 건데 걔네들의 공통점을 얘기를 해보면 특목고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의 공통점들은 이런 학평 기출들을 많이 좀 변형한 것들이 많다는 거. 근데 너네도 그걸 좀 변형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지. 너네 성라고등학교. 왜냐면은 올림포스도 애초에 이런 문제들이 꽤 있거든. 그러니까 올림포스 자체도 모의고사 변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변형해서 만들어낸 EBS에서 발행한 문제집이에요. 그러니까 EBS에서 발행한 문제집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만들 수밖에 없거든. 왜? EBS 교재는 다른 교재랑은 다르게 진짜 현직 교사들이 만들어서 그래요. 그럼 현직 교사들이 문제를 뭐 가지고 만드냐면 보통 이런 거 가지고 만들어. 왜냐면 나머지는 다 시중문제집에 다 저작권에 걸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시중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안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럼 학교 선생님들 머릿속이 다 이런 것들밖에 가득 차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고 이걸 낼 때는 그래도 이렇게 띡 주면은 얘네가 당황할 게 뻔하니까 정보를 겁나 많이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보를 구별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해시태그 달아듭니다. 19번은 빈출이잖아. 겁나 많이 낸다는 얘기야, 이거 실제로. 진짜 많이 받고 내가 진짜 많이 목격을 했어요. 내가 고등학생들만 지금 현재 올해로 따지면 6년 차인데 6년 동안 가르치면서 안 나온 학교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다 나와. 한 번쯤은 꼭 내. 어느 학교가 됐든 간에 무조건 내.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확인은 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모든 학교가 무조건 나와요는 아닌데 거의 한 95%는 돼요. 그러니까 그 5%에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나온다라는 전제하에 보세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잘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저거나 얘네들은 끊어 읽기 잘 하시면 되는데 끊어 읽는 이유가 뭐라고? 정보를 구별하기 위해. 그치?
조건 파악이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래서 끊어 읽기를 하는 이유는 조건 분류야. 이 조건 분류를 위해서 우리는 끊어 읽기 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L과 M과 N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직선들인 거야. 쟤네들을 뭐 Y는에 대해서 정리를 하든 아니면 그냥 저대로 냅둬서 우리가 계산을 하든 그건 일단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시고 다음 걸로 넘어가는 거야. 그냥 진짜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고면서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요 문장들이 관건이야. 왜? 두 직선 L과 M이 있는데 얘네들이 첫 번째 무슨 조건을 주고 있습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기서 수직이고 에서 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첫 번째 처리. 아하. 그래서 나는 누구랑 누구부터 처리해야 되냐면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잡아주는 게 여기 있는 직선 L과 M이구나. 그때 여기는 L과 M이 대놓고 뭐가 되었구나 까지 얘기해주면 된다고 해. 얘네들이 대놓고 뭐가 되었구나. 얘네들이 대놓고 수직이구나. 끝.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얘네들을 봤을 때 얘네들이 그냥 다 일반형이잖아.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굳이 Y는으로 바꿀 필요가? 얘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죠. 그럼 Y는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L. 그러니까 X-AY 그 다음에 더하기 2는 빵. 그리고 M. 나는 4X 더하기 BY 그 다음에 더하기 2는 빵. 그때 얘네들이 수직이었으면 좋겠대. 이거 풀어주는 거야. 다시. 그럼 각 개수들의 곱의 합이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 그치. 여기에서 잡아주게 되는 개수의 곱의 합을 구해주면 돼. 그러면은 x는 x끼리 곱해주게 되니까 4. y는 y끼리 곱해주게 되면서 마이너스 ab. 그걸 둘을 더해주는 거니까 아니면 빼주는 거니까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4 마이너스 ab.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이 값이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끝.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럼 적어도 얘가 뭐는 찾을 수 있겠냐면 AB, 둘을 곱한 게 뭔지는 찾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거 먼저 우리가 찾아주면서 그 다음을 넘어가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누구랑 누구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치. 여기 있는 두 번째 L과 N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직선 L과 N이야. 그때 얘가 이제 뭐 한대? 지금 보니까 얘가 평행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그래도 아하 그럼 나는 L 그대로 나오니까 X-AY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2는 0 그리고 나는 저기 있는 N 즉 X-에 나는 B-3의 Y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그럼 얘네들은 평행 조건이죠. 그럼 일반형에서의 평행 조건은 결국 각 문자들의 뭐를 비교했을 때? B. 그러니까 뒤에 거분의 앞에 걸로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 얘 x는 1분의 1이니까 1분의 1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y는 여기 마이너스가 둘 다 있으니까 마이너스 떼고 남은 b-3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둘은 서로 뭐 하기만 하면 되고 얘네들이 같으면 되고 그리고 상수항의 b 마이너스 얼마죠? 마이너스 1과는 다르던데 이거 풀어주는 거죠. 그럼 어차피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차피 달랐잖아. 그러니까 얘를 굳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달라져야 되는 건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까지는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만 풀어. 아하. 그러면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잡아주게 된 A가 B-3이랑 같구나.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끝. 그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럼 둘 다 같이 만족해주는 거 찾는 거니까 그럼 끝났네. 왜? A, B라고 주어져 있는 게 우리 4인데 여기 있는 요 B가 여기 있는 A가 됐어요? 뭐로 바뀔 수 있대요? 지금 보니까 A를 뭐로 바꿔도 된대? 이거 우리 연립 2차 방정식 할 때 풀어봤지? 대칭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더한 거 값 줬고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뺀 거 줬네요. 그러니까 뺀 거 줬고 곱한 거 줬으니까 우리 문자 바꿔서 우리가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게 되니까 B죠? 그러니까 나는 B제곱 마이너스 나는 여기는 3B 4 넘어가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4까지 해서 얘가 0 그럼 얘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면 우리가 원했던 B값 두 개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러니까 얘가 B 마이너스 4랑 B 더하기 1이 0이야.
그래서 B가 누구 아니면 누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은 4 아니면 마이너스 1. 그러면 A 값은 어쨌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몇 아니면 몇이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겠습니까? 1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4야.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순서쌍이거나 이 순서쌍이거나야. 근데 조건 없었지? 그래서 뭐 하라 그러고 있냐면 제곱하라고 하고 있어. 왜? 제곱해서 넣으면 어쨌든 똑같은 값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정답 구별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정답은 얼마인지 알겠죠? 얼마예요? 그러니까 17. 17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문제가 길고 되게 복잡해 보여. 근데 조건 나누어서 푸니까 답 나와 안 나와? 조건 나누어서 푸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볼륨 긴 거는 다 나누세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 하냐면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읽기를 하라는 거야. 이 문제들은. 알겠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야, 진짜 빨리 끝나겠다. 남은 문제 2문제인데 지금 아직 16분밖에 안 됐어? 생각해보자. 내가 너네를 한번 늦게 끝낸 적이 있었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찍 끝내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늦게 끝냈던 적이 있었는가? 아, 그건 없으면 다른 거 있었어요. 다른 거 뭐? 저번에 그 일찍 끝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1.7에 없었어요. 아, 그랬어? 네. 그건 예측이잖아. 예측이랑 실제로 다르지. 아, 그때 예측을 안 했으니까 이거 예측을 해도 저게 뭔 논리야? 자, 여기 보겠습니다. 뭔 멍멍이 같은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 하나 보세요. 아, 진짜 2개 남았어요. 얘하고, 이거 남았거든? 근데 29번에서 어차피 시간을 쓴다 하더라도 5분 안 넘어가니까, 다 합쳐봤자 10분? 그럼 30분에 끝나겠네. 25분 정도에 끝내주는 거는, 25분 빨리 끝내는 건, 괜찮나? 야, 어떻게든 빨리 지킬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하여간 이것들이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이거 하나 보세요. 자, 20번이나 가봅시다. 야, 이거는 우리 어제 했던 멘트인데, 엊그제 했던 멘트긴 한데, 혹시 그 멘트 기억나세요? 이 문제에서 키워드로 잡아야 되는 멘트. 그러니까 뭘 안 이룬다는 건데? 삼각형을 이루는 거가 이루지 않아요. 그치, 밑줄. 삼각형을 이루지 않았대. 근데 점이 아니면 직선이? 직선이. 그치. 동그라미 칠 건 직선이야. 그러니까 직선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았대. 끝.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았대. 아하, 끝났다. 바로 어떤 조건을 보이면 되냐면 우리가 어제 배웠던 그 2개의 조건이에요. 그럼 직선 3개가 삼각형이 안 되려면 첫 번째, 그냥 임의의 두 직선이 뭐 하거나? 평행. 그러니까 2개의 직선이 평행하면 돼요. 3개가 평행이면 개꿀인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2개의 직선이 평행. 이렇게 되는 조건 아니면은 뭐라 그랬어? 세계의 동점. 그치. 세 직선의 교점이 지나고 있다. 그러니까 세 직선의 교점이 존재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 케이스가 2개로 나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총 이렇게 나누고 3개로 나눠서 풀잖아.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더 세부적으로 잘린다는 얘기야. 둘 중에 누가 더 잘리죠? 앞에 거 아니면 뒤에 거? 앞에 것이 더 잘리지. 왜? 얘네 둘을 비교해봐도 누가 봐도 평행 같아요? 아니지. 왜? x b 구하면 2고 y b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둘이 누가 봐도 달라. 그럼 얘들이 평행이 아니야. 그럼 결국 누구를 가지고 평행 만들어야 되냐면 얘 가지고 만들어야 돼. 근데 얘가 얘랑 되든 관심 있어? 아니면 관심 없어? 다 된다는 거잖아.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2가지로 나뉘지.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 2개로 보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 내가 가지고 있는 2x-y는 0과 여기 있는 얘 6x-ky-8은 0. 얘네들이 평행이거나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건 그러면 나는 얘랑 얘가 평행이어도 되니까 그래서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2 0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제 6x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8은 0. 얘네들이 지금 현재 평행이어도 되니 아니면 안 되니? 얘네들이 평행이어도
되니까 둘 다 파악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위에 것도 아래 것도 둘 다 찾아줘야지 정답이 나와. 이게 1번. 됐습니까?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서 K값들을 찾고 그 다음에 세 직선의 교점이 존재한다는 건 어차피 얘네들의 교점이 무조건 존재할 테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는 첫 번째,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개의 직선, 즉 2x 빼기 y는 0과 그 다음에 나는 x 더하기 2y가 20 넘어가니까 플러스 20 됐죠.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을 구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교점 정도는 뭐를 이용해서 구해버리기만 하면 끝나니까. 연립하면 되니까. 누구 죽일 거예요? x, y 중에서? 나이. y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곱하면 됩니까? 밑에다가 곱하면 됩니까? 위에다가 2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위에다가 2 곱해서 만들어낸, 그래서 나는 4x 빼기 2y가 0이다. 그리고 쟤는 x 더하기 2y가 그래서 20이다를 같이 연립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더할래 뺄래? 그러니까 둘을 더해서 우리 왼쪽 거 몇 x 만들었을 때 5x가 그래서 얼마가 되니까 더하면 그래서 x가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y는 얼마야? 8이죠. 이 4,8이 교점이잖아. 그럼 이 4,8을 누가 지나면 된다고요? 쟤. K가 안 나오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얘가 6x-ky 마이너스 8은 0. 이걸 지나면 된다고.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해가 되면 된대. 라고 찾아주게 되면 끝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1번과 2번을 푸는데 1번 조건 두 개는 너네가 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너네가 답을 내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아까 내가 19번을 통해서 평행 조건은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기 위에도 적혀있다시피 짱중에 유형에서 한 번 더 다룬다고 하잖아. 실력 업이라서.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몇 쪽에 나오는 거라는 거야? 이게 3쪽.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시험 문제 어렵게 내면 2쪽. 쉽게 내면 3쪽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4쪽까지는 안 가요. 4쪽은 이거보다 더 극악인 거 내야 되기 때문에 4쪽까지는 절대 안 가고 3쪽 정도는 많이 나와요. 5쪽은 서술형이니까. 됐지? 5쪽은 좀 별도. 근데 니네 알지? 4쪽이 더 쉬워, 5쪽이 더 쉬워. 시험 문제 보면. 5쪽이 더 쉬워요, 5쪽이. 서술형이 더 쉬워요. 이 정도? 서술형은 의외로 좀 되게 기본적인 거 많이 물어봐요. 부분 점수를 줘가지고 어떻게든 점수 챙겨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에서 작살 내놓고 뒤에서 이제 아유 그래도 멘탈 깨졌지 돌봐줄게 이런 느낌이야. 4쪽 만약에 봤는데 딱 모르겠으면 5쪽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 문제는 니네 나도 얘기를 하는데 그 누구도 얘기를 하지만 순서대로 푸는 과목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수학은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연결되는 문제가 안 나와 이제는. 그러니까 순서대로 풀지 말고 딱 스캔을 했을 때 풀이가 바로 떠올라. 그거 먼저 그냥 다 끝내버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풀이 안 떠오르는 거 고민하는 거야. 왜? 어차피 시간 부족해. 됐습니까? 어차피 니네가 공부를 좀 해놓고 어느 정도 고난도 문제까지 다 봐놓고 시험장 들어가면은 시간 부족할 수밖에 없어. 왜? 아는 게 많을수록 부족한 게 시간이에요. 왜냐면 50분 안에 그 난이도의 문제를 푸는 게 쉽지가 않아, 대부분 학교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골라서 풀어서 걔네들이라도 확실하게 맞아놓고 나머지를 더 전략적으로 파고들어야지 니네가 100점이 나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들은 오히려 순서대로 가면은 머리가 들깬 상태에서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풀이가 더 안 떠올라. 그리고 거기서 멘탈 터지면 뒤에 거 쉬운데 커버가 안 돼. 쉬운데 커버가 안 돼. 멘탈이 터지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려면 그냥 진짜 니네가 문항제 파본 검사할 때 할 수 있는 번호랑 할 수 있는 번호를 나눠. 되는 거랑 안 되는 거 나눠. 되는 거 그냥 먼저 다 풀어버려. 그리고 나서 머리가 어느 정도 풀렸을 때 안 되는 거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보통 1쪽 가. 1쪽은 다 쉬우니까. 2쪽 가. 여기까지 괜찮아. 3쪽에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봐. 근데 이것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파본 검사할 때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서술형으로 가.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봐. 그러면은 4쪽이 제일 어려운 거니까요. 단원별로 내는 학교가 아니면 무조건 4쪽이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4쪽은 무조건 건너뛰고 1, 2, 3, 5 이렇게 가고
그러면 보통 몇 문제 버리냐면 그럼 딱 5문제 정도 버리게 돼요. 그러면 70점을 일단 확보해놓고 가는 거잖아. 그러면 70점 확보해놓고 나머지 5개 싸우는 거야. 됐지? 네. 그렇게 하는 거야. 물론 서술형도 마지막 문제는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거는 제껴. 그러면은 6개야. 그래봤자. 알겠지? 그래봤자 6개야. 나머지 그 6개 싸움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내용이네요. 예 하면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예나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자, 29쪽 가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너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만 좀 얘기를 하면은 아마 니네 개념편에 있는 문제도 풀 거예요. 수직이등분선에 관련된 문제들은 충분히 풀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풀 건데 그럼에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도 됐지? 그래도 일단은 알고 풀려야 될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숙제는 그 프린트는 그래서 내가 빼는 게 없는 거야. 프린트는 다 해와 대신에. 알겠죠? 본교재는 그 수직이 등분선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어차피 다음 주 목요일에 한 번 더 복습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한다고 치고 프린트는 다 해오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진짜 말 그대로 키워드로 잡아야 되는 게 뭘까? 수직이 등분. 그치. 밑줄 3분의 AB의 수직 이등분선. 밑줄. 이게 키워드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 건가? 라고 보게 되면 우리가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 거야. A가 좀 더 아래니까 여기. 그래서 여기는 A점을 내가 2,3으로 B점을 내가 여기 얘를 4,5로 잡은 거예요. 그럼 나는 얘네 두 점을 이어서 하나의 직선을 완성합니다. 이게 3분이잖아. 근데 이 친구랑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를 찾으라 그랬냐면 얘 수직 이등분선은 한 단어게 아니면 2개의 단어게? 이거 2개야. 일단 첫 번째로 몇 도로 만나야 된다는 거? 그치. 수직으로 만나야 되면서. 그러니까 얘랑 무조건 90도로 만나야 돼. 근데 그냥 90도로 만나야 돼? 아니야. 몇 등분까지 해야 돼? 그치. 2등분까지 해야 돼. 순간적으로 손이 굉장히 불쾌했는데? 아니, 되게 당당하게 이 손가락으로 내 시야를 향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순간적으로 너무 불쾌했어요. 13살 어린애한테 욕먹는 기분이 처음이었어요. 당당하게 욕을 하네?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2등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나는데 정확하게 2등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 2등분 할 수 있다는 건 여기 절반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길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고 있는 이 점을 이렇게 90도로 지나고 있는 얘 연두색 선이 궁금했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우리가 찾고자 했던 y는 ax 더하기 b였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이걸 보는 순간 니네가 바로 알겠지. 그럼 기울기는 무슨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기는 해야 되겠구나. 어차피 기울기 구하는 게 다인데 기울기는 뭘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XY. 뭐 XY를 가지고 구하고 싶은데 이게 XY가 없으니까 못 구하잖아. 그러면 무슨 관계를 이용해서라도 구해야 되겠어. 어차피 얘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얘랑 얘가 수직이라며. 그러면 수직 관계를 나타내주는 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얼마다? 그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기울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즉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래요. 이걸 이용해서 구할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얘를 그냥 L이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직선 L의 기울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직선 L의 기울기를 나는 지금부터 뭐로 줬냐면 그래, 네 이름은 A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직선 L의 기울기 A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선분 AB의 기울기예요. 이거 정도는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있어요. 얘는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분 AB의 기울기를 찾으면 그러면은 선분 AB의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즉 4에서 2를 뺀 거분의 Y도 그래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줘서 계산한 결과 즉 얘 1분의 A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A고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다고요? 마이너스 1. 그래서 길이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직선이 길게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썼더니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와서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B군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B만 찾으면 되겠지. 그럼 B는 어떻게 찾을까요? 네네. A, B 중점. 그치. 그치. A, B라는 선분과 만나는 점. 그 점을 대입하면 되는데 이 점이 또 특별하죠. 그쵸? 왜 특별하지? 중점이다. 그치. 이 점이 2등분하는 선이기 때문에 즉 얘네들을 2등분을 나눠주는 점이기 때문에 얘가 결국은 선분 A, B의 무슨 점이 된다라는 거를 잡아줄 수 있어서요. 중점이니까. 그러면 선분 A, B의 중점은 둘을 더한 거를 다 반으로 나눈 것이랑 같으니까 아니면 다르니까? 그러니까 4 더하기 2을 반으로. 그 다음에 나는 5 더하기 3도 얼마로? 반으로 나눠주게 된 이 좌표랑 동일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 좌표가 몇 컴마 몇이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3,4를 여기 있는 요 빨간색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주면 우리가 원했던 B는 나와요? 아니면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잖아. 그렇게 해서 B 찾아주면 된다고. 그러면 B까지 나오게 되니까 A, B 다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나와요. 드러났지. 더한 게 정답이라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은 두 개의 조건인데 그 두 개의 조건은 뭐야? 수직과 이등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수직이라는 게 길이를 나타내주는 지표고 이등분이 하나의 좌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얘까지 하면은 적어도 몇 번까지는 풀 수 있냐면 내가 아까 빼라고 했던 문제들 빼면 예상 문제 점검하기 위해서는 30번만 빼면 돼. 그럼 개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어요. 29번까지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거기 30번 빼면 되니까 유형 1과 유형 2를 포함해서 학원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들 그동안 안 된 프린트도 다 마무리하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프린트 다 마무리하시고 그거 플러스 알파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거기에 알파로 짱슈윤도 지금 한 여기 유형 2까지는 해서 가지고 오세요. 대신 그 아마 채점하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어플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서 니네가 어플로 깔면은 그거 이제 니네 계정을 로그인하면은 알아서 이거 내가 책은 등록해놨으니까 짱슈윤 등록은 해놨으니까 책을 이거 앞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니네가 채점을 하고 그걸 이제 거기 프로그램에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올리면 그 프로그램에 올렸을 때 내가 오답을 정리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많이 틀린 오답들은 내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알겠지? 자세한 거는 내가 그거 뭐 문자로 정리해서 올려줄 테니까 그거 해서 아마 어플 가입은 집에서 좀 하세요. 알았지? 내 생각에 어플 가입해야 될 것 같아. 이거 QR 찍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 오늘 니들